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못 살아. 미영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아야 할지 마음이 먼저 먹먹합니다. 대학 동창인 내 친구 미영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영이는 같은 과 미대에서 만났어요. 유난히도 얼굴이 하얗고 여리여리해 보여서 눈에 띄던 애였습니다. 우리 과 신입생 신고식 때 선배님들 사이에서 미영이를 보고서 화장했네, 안 했네로 화제를 낳으며 재미삼아 투표를 할 만큼 휜 피부에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화장을 안 한 수수한 맨 얼굴인데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선배들 사이에선 신입생 퀸으로 등극했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다른 과에서도 선배 언니들이 미영이를 보러 오기도 했었네요. 저도 미영이가 눈에 띄고 특이해서 다가가서 친해졌습니다. 송승헌처럼 눈썹도 진하고 길었고 머리카락 숱도 어찌나 많고 칠흑 같은지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죠. 미영이는 이 모든 게 콤플렉스라고 해서 늘 싫어했습니다. 산적처럼 눈썹이 짙고 숱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커팅을 해줘야 하고 눈도 큰 데다가 진한 눈썹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처음 본 사람들이 인상이 강하다고 하니까 늘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많고 흑색깔이 진해서 파마 머리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어요. 미영이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이쁜 애인 줄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가나 늘 시선을 받아서 이뻐서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동물원 원숭이처럼 특이해서 주목받는다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말고 혼자 걸어갈 때는 땅바닥을 주시하면서 걷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남자를 볼 땐 누구든지 간에 무표정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고 했어요. 같은 과 남학생들에게조차도 별로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소개팅이나 미팅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 선배나 다른 남학생들에게는 도도하고 깐깐한 태도로 일관해서인지 미영이를 어려워했습니다. 생각보다 대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었죠. 그날도 미술학원 알바를 하러 시간 맞춰 급히 가려다가 습관적으로 땅만 쳐다보며 이어폰 끼고 가는 도중에 코너를 돌아오는 차량이 빵빵거리는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부딪힌 건 아니었는데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잠깐 기절하고 깨어났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느라 팔에 바늘이 여러 꽂아져 있어서 처음엔 영문을 몰라서 겁을 먹었다고 했어요. 생판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으면서 말을 붙이더랍니다. 사고 당시에 기억이 없어서 영문을 몰라 겁이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따뜻하게 학생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의사를 불렀답니다. 의사가 바로 다가와서 이것저것 다시 물어보는데 굉장히 졸리기 시작해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미영이는 그 후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미영이는 그때 사고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과거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라고는 영문도 모른 채 누워있을 때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아저씨 얼굴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미영이가 톡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미영이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미영이 새엄마가 병원에 사고로 있다고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그 아저씨란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니까 보호자분이 아무도 안 오셔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새엄마에게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미영이 동생이 어려서 돌봐줘야 해서 당장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영이 아빠에게 연락했으니 곧 도착할 거라고 조금만 대신해서 옆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 엄마랑 미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했다고 했어요. 화가이셨는데 집에서 늘 그림만 그리셨는데
늘 우울한 모습이었대요. 그때 미영이 엄마가 미영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만 보고 산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음을 금방 알게 되었다네요.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미영이한테 아빠랑 이혼했으니 이젠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빠랑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떠나셨대요.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는데 미영이 아빠가 마저 남아있던 미영이 엄마 물건을 다 깨부수고 불태우고 싹 다 내버려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세상이 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같아서 많이 울었는데 미영이 아빠는 그런 미영이에게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갔으니 절대 엄마 찾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미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미영이 아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서는 자주 내다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 엄마가 몇 번 연락해오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미영이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미영이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미영이는 그때 사춘기 때라서 그런 아빠를 증오했고 미영이 아빠는 엄마를 닮아서 똑같이 고집스럽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 후론 엄마는 재혼 소식을 알려왔고 프랑스로 영구적으로 떠난다고 해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막상 이혼을 해서 미영이와 떨어져 살았지만 사춘기인 미영이를 못 잊어서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프랑스행을 늦췄다고 했대요. 그런 후 고등학교 입학 무렵에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았고 그 후론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간호 하시다가 돌연 돌아가시게 되어서 미영이 아빠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다른 아줌마랑 아기 낳고 살고 있더랍니다. 젊디 젊은 아줌마였는데 쌍둥이여서 졸지에 배다른 동생이 둘이나 생겼대요. 늘 외롭게 자랐던 터라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귀엽더랍니다. 지금의 새엄마가 그 아줌마였는데 미영이가 아줌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잘 봐주니까 그 덕분에 많이 친해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고 거실에 미영이가 있으면 안방으로 가버리고 미영이란 한 공간에 절대 있지 않을 정도로 미영이를 미워했다네요. 이유는 몰래 미영이 엄마를 만났다는 것과 미영이 엄마를 닮았다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미영이는 미영이 아빠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새엄마와의 사이는 지낼만 했다네요. 항상 외로웠던 미영이를 그나마 말도 붙여주고 미영이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는 것을 적극 도와주었기 때문이래요. 적어도 벌레 보듯 하는 아빠보다는 새엄마가 좋았답니다. 병원에 온 미영이 아빠를 미영이는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부분적 기억 상실증으로 차츰 기억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있었던 그 아저씨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란 분은 가해자 차량주인데 미영이가 퇴원한 후로도 계속 미영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돌봐주셨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 회계사라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프랑스로 떠났던 엄마도 기억해내지 못했고 함께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적의 기억은 지우개처럼 지웠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기억을 했어요. 그 아저씨란 분은 이름이 서민우라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병원에 있을 때는 매일 와서 늦게까지 병실을 지켜주고 진료 상황을 체크하고 가곤 해서 친구들도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 통원치를 할 때마다 와서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미영이와 친구들을 밥도 사주기도 하면서 이물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미영이도 이민우 씨를 심적으로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또래 애들처럼 말도 많아졌고 많이 밝아졌습니다. 사고 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었지만 귀여운 쌍둥이 동생들과
새 엄마는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듯 했어요. 한 6개월 서민우 씨 도움받으며 통원 치료 받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서민우 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요. 좋은 사람 같다며 사귀어 보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같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커플 반지까지 끼고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직업도 전문직에다가 인품도 괜찮아 보여서 외로움을 잘 타는 친구에게 딱이다 했었네요. 그때부터 학생이라 호주머니가 얄팍한 미영이와 친구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물주가 되어주었고 미영이를 세심하게 돌봐주어서 미영이가 딴 사람 된 듯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믿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동안 프랑스에서 엄마가 연락해와도 기억해내지 못해서 미영이 엄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서민우 씨는 미영이 엄마와 통화하고 미영이 사귀는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와 아빠의 기억은 없다고 했어요. 서민우 씨가 나이가 있는지라 미영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민우 씨는 미영이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기를 희망했고 미영이도 결혼을 빨리 해서 집에서 나와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양가에 결혼말이 오고 가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갑자기 비보가 찾아들었습니다. 서민우 씨가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즉사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었어요. 서민우 씨가 죽었다고 예비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으니 혹시 장난 전화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미영이를 데리고 시신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멍한 채로 허공만 쳐다볼 뿐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았어요. 영화실에 있는 서민우 씨를 확인하고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질 못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이 눈에 초점도 없이 제 몸에 기대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미영이한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참 동안이나 반응이 없어서 겁이 덜컥 났더랬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미영이 예비시댁 식구들이 눈에 초점이 없는 미영이를 발견하고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서민우 씨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미영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멍하니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미영이 아빠와 새엄마가 와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이 허공만 쳐다보고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선 뇌검사를 다시 했고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봤지만 뚜렷한 특이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실어장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영이 새엄마가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서 말 좀 붙여주기를 원해서 자주 보러 갔습니다. 친구들이 여럿이 가서 책도 읽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함께 놀던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말을 걸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새엄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이가 밤사이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따로 외출복을 챙겨 입고 간 흔적도 없는데 혹시 나쁜 맘을 먹고 나간 것이 아닌지 무척 불안해했습니다. 놀라서 미영이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미영이 아빠도 만사 제껴두고 미영이를 찾아서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셨어요. 잠옷바람으로 슬리퍼만 신고 나간 것 같아서 필시 자살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미영이 아빠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미영이를 찾고 다니셨어요. 미영이 엄마도 파출소에 신고하고 아마 멀리 못 갔을 터이니 수색해달라고 부탁했었고 저도 설마 하고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미영이가 보이지 않자 미영이 아빠는 울부짖으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목이 터져라 미영이를 부르면서 미영아 절대 너 그러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하면서 동네를 다 뒤져봐도 보이지 않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리더군요.
팔출소의 경찰들도 찾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주저앉아서 아빠가 잘못했다며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떠나갈 듯이 울어 제꼈습니다. 그러시면서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 없이는 못 산다고 통곡을 하셨어요. 타운하우스형 주택단지라서 동네 사람들도 나서서 몇몇 분이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영이를 찾을 수 없었는데 리트리버 한 마리가 미영이 신발을 물고 왔습니다. 미영이 새엄마가 미영이가 신은 슬리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리트리버에게 어디서 찾았는지 따라갔습니다. 리트리버는 미영이네 집에서 2번 건너에 있던 집에 사는 개였다는데 평소에도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해서 주변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개였다고 했어요. 이름은 캐리였는데 캐리네가 사는 집 뒷마당에 캐리네 집이 이쁘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어요. 왜 캐리가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는 걸까? 하고 미영이 아빠도 의아해 하시면서 따라왔습니다. 캐리 견주인 이웃분도 캐리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리퍼를 물고 와서 이쪽으로 안내하는 거지? 그리고 미영이 아빠가 먼저 캐리네 집 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막고 우시면서 손가락으로 여기에 있다고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으로 입에 대시더군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저도 캐리네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미영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주 평화스럽게 캐리 새끼 강아지 7마리 꼬물이들을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미영이 아빠는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정말 캐리가 영특하더군요. 캐리 아니었음 얼마나 애타게 찾고 다녔을지 생각하니 정말 고마워서 엄청 쓰다듬어 줬네요. 캐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미영이 볼을 얼마나 핥아대는지 미영이가 캐리야 그만 일어날게 그만 하는 거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하고 놀란 표정으로 미영이 아빠랑 서로 쳐다봤어요. 이거 진짜 미영이가 말한 건 맞죠? 연이어서 미영이가 캐리에게 알았어 캐리야 이제 네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미영이 아빠는 눈물을 뚜루룩 흘리면서도 입꼬리는 웃고 계셨어요. 미영이가 다시 말을 하게 되다니 참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캐리가 자기 집에서 미영이를 밀어내는지 마지못해 캐리 집에서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미영이 아빠가 미영이를 부르면서 울면서 껴안았고 저도 미영이를 부르면서 잠옷 차림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개집에서 나오는 미영이를 안아주었어요. 미영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영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은 미영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이 아빠가 미영이 절친이니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거라고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을 미영이를 위해서 새엄마가 미영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한 상 차렸고 미영이 아빠가 쩔쩔매면서 미영이 옆에서 한사코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영이 아빠는 미영아, 네 없이 못 산다. 어디 가면 간다고 꼭 말을 하고 가야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리고 샤워 후에 제가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주는데 미영이가 그랬어요. 아빠가 나를 찾으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어. 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빠랑 엄마 생각나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더군요. 왜 나한테서 다 떠나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빠도 네 옆에 계시잖아.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안 그래? 저는 미영이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힘내라, 내 친구야.
그때부터 미영이 아빠는 180도 다른 사람처럼 미영이한테 쩔쩔매면서 엄청 신경 쓰셨습니다. 캐리 새끼들을 분양받기 위해서 미영이 방 안에 캐리 새끼들을 키울 만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캐리가 수시로 꼬물이들을 보러 올 수 있게끔 멋들어진 크고 견고한 캐리네 집도 만들어 주었어요. 캐리네 견주 대신 이웃분도 미영이 실종 사건을 지켜보시고는 흔쾌히 캐리 새끼들을 함께 키우는 걸 허락하셨어요. 캐리의 귀여운 새끼들을 돌보면서 미영이는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힘이 들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내 친구 미영이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